자, 아무튼 간에 이 동아시아에서 여기 이 미사일 사거리 통제 해제에서도 보이듯이 동아시아에서 미중 군사 긴장이 굉장히 첨예해지고 있는 거예요.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일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웨스턴 패시픽, 서태평양 지역에 그 미중 군사 긴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요. 지금 수위가. 자, 이렇게 자, 중국은 코로나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책임을 어차피 져야 될 상황에 몰리고 있고 중국 내부 위기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정치 균열 3파전이 엄청 심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서유럽과 주요 국가에서 반중 주권 강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미중 군사 긴장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세계가 지금 이렇게 그 막 부글부글 한 거야? 혹은 왜 이렇게 부글거리게 된 거야? 갑자기. 이게 언제부터 부글거린 거냐면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부터 부글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세계는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 25년은 기본적으로는 소련이 붕괴한 상태에서 이제 체제 경쟁이 이겼다 하고 도취한 상태, 마음을 놓은 상태에서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날개를 펴고 중국과 밀월을 하고 그러면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페트로 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WMD 대량 파괴 살상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서 멀쩡한 남을 거꾸로 때리고 거기에 자기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군대를 무기한 주둔시키면서 아까운 병사들의 목숨이 죽어나가더라도 그걸 컨트롤 안에 넣고 그 컨트롤 좀 벗어나서 감당 안 되니까 옆에 이란 끌어들여서 이란의 솔레이마니 끌어들여서 야 니들이 관리해서 이란한테 이라크를 내주고 뭐 이런 짓 다 저지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페트로 강박이에요.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세운 탈출은 이제 어떤 프레임을 말씀드리니까 지금 말씀드려왔던 프레임을 잠깐 다시 반복을 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지금 부글부글 세계가 끓고 있는 여기에는 뿌리는 두 개다. 이거 브렉시트, 반 EU, 마가, 트럼프, 아브라함 협약, 아브라함 어커즈요. 저 아브라함 어커즈 아시지만 이스라엘과 아랍이 힘을 합치는 거 아니에요. 화해하는 거. 이스라엘과 아랍의 화해거든요. 아브라함 협약의 의미가. 이 뿌리가 두 개인데 뿌리의 하나는 셰일 혁명입니다. 이게 이제 이 셰일 이제 이렇게 파서 이렇게 관로가 수평으로 달리는데요. 이 관로 수평으로 달립니다. 이 관로 수평으로 달리는데 이 관로를 프래킹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관로를 통해서 관로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관로를 통해서 고압으로 물을 쏴서 그 지층에 금이 가게 하고 그 물을 다시 받아들여서 그 물에 섞여서 같이 끌려 나오는 그 가스와 석유를 이제 채취해내는 거거든요. 저 셰일 프래킹 기술이. 이게 이제 관로를 수평으로 뭐 몇 킬로씩, 10킬로씩 이렇게 뻗을 수 있는 기술이 됐고요. 이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뻗으려면 관로 굴착을 하면서 수평으로 굴착하면서 그게 지금 지층이 어떻게 생겼는데 거길 이 관로가 어떻게 파고 들어가고 있다를 거의 실시간, 이때 실시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10초, 20초. 아내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아냐. 30초. 그러면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30초라 그래봐야 이 암석 땅 파고 들어가니까 30초라 그래봐야 뭐 한 1m 파겠죠. 그러니까 30초 정도 안에 정확한 3차원에서의 그 상황을 이해하면 된다고요. 이게 2015년에 된 거예요. 2014년, 15년에. 이거를 실시간 사이스믹 렌더링이라 그럽니다. 실시간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500m까지는 30초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음파니까 제가 쏴갖고 튀어나오는데 1500m를 쏴서 튀어나오는데 몇 초 걸릴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공기가 초속 340m인데 아마 고체 저러면 한 400m 되겠죠, 최소한. 그럼 400m니까 1500m면 1.5km 1500m에 왔다 갔다 하니까 3000m 아니에요. 그러니까 400m를 8초 빵 초음파 쏴서 음파 튀겨서 튀어나오는데 1500m 튀어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8초 걸린다. 그럼 그거 컴퓨터 처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15초다. 즉 15초라는 그 맥시멈 한계 딱 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밑바닥에서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3차원 그림으로 3D로 보여드리겠다 이거예요. 이 위에서 초음파 쏴서 빵 쏴서 튀어나오는 거 보면서 지층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사이스믹이라 그럽니다. 사이스믹. 그러니까 30초 이내 하겠다. 실시간. 시간 보장. 실시간이니까 시간 보장. 시한 보장이에요. 실시간의 뜻은. 그 다음에 사이스믹. 음파 쏴갖고 음파 잡아내는 거. 초음파 잡아내는 거. 렌더링. 렌더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PC방 같은 데 가서 그 게임하면 3차원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딱 어디 뭐 총 쏘면 뒤에 참호에다 숨었다가 뭐 했다가 이렇게 3차원으로 이게 나오죠. 그걸 렌더링이라 그럽니다. 3차원 이미지 동영상의 형성. 그걸 렌더링이라는데 셋이 실시간 사이스믹 렌더링. 이게 2014년 뭐 13년 이때 된 거예요. 이게 있질 않으면 저런 식으로 길게 프래킹 관로를 못 뽑아요. 안에 지층 상황을 알면서 관로의 방향을 그때그때 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셰일 혁명이 멀티 패드가 된 거예요. 멀티 드릴링 패드라 그러는데 왼쪽은 저기 싱글 드릴링입니다. 그러니까 관로 하나 내려가서 끝났죠.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면 관로는 하나 내려갔는데 거기서 가지를 뻗어가지고 뭐 반경 5km, 10km 딱 커버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경제성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거기다가 미국 셰일은 세계 유일의 해양 셰일입니다. 사실상 세계 유일의. 이게 이제 지리학적으로는 그 미국 대륙이 아프리카 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점점 옮겨왔다고 하거든요. 그 옮겨오는 과정에서 한때는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한때는 땅 위로 올라왔다가 바닷속에 들어갔다 땅 위로 올라왔다가 바닷속에 들어갔다 땅 위로 올라왔다가 이래가지고 저게 아마 땅 위로 올라왔을 때의 그 석유 성분이 많이 축적되고 그게 축적물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수압에 서 잘 다져지고 또 땅 위로 올라가서 축적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져지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여러 층 샌드위치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구멍 하나 뚫으면 저기 그림에 나오잖아요. 구멍을 하나 뚫으면 1층에서 뻗고 그 아래층 내려가서 또 뻗고 그 아래층 내려가서 뻗고 그 아래층 내려가서 뻗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 이래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 혹은 중국 신장 그런 데는 한 층이에요. 예, 이게 호수 셰일이에요. 한 층이어가지고 경제성이 뚝 떨어지죠. 자, 이렇게 돼서 인간이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 석유는 뭐 수요 공급 법칙에서 되는 거지. 무슨 뭐 중동의 그 왕들 뭐 독재자들이 자기들끼리 전화하다가 야, 우리 제네바에서 오늘 점심 먹어. 그러면 저기 2-3시간 걸려서 거기 중동에서 제네바 날라오는데 그 프라이빗 젯, 그러니까 개인 제트기로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제네바에서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야, 요새 뭐 이스라엘도 좀 기분 나쁘고 미국도 기분 나쁜데 야, 그 감산해서 유가 올려. 그러면 오일 좋고 전 세계. 이런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애국이 석유지향이 아니라 이게 석유지향 애국이 뭐예요? 이라크 출병해서 후세인 무너뜨리고 이라크에 우리 미국이 그 소중히 여기는 미국적 가치를 반영한 현대 자유민주주의 현대 국가를 만듭니다. 이게 석유지향 애국이죠. 그렇게 해서 2003년부터
아들 부시가 패 팔고 딕 체니 패 팔고 럼스펠드 패 팔고 그거 옆에서 민주당 애들이 저기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박수 쳐가지고 그때 바이파티즌이에요. 민주당 다 박수 쳤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사람 죽어나가면서 전쟁한 거예요. 이게 석유지향 애국 아니에요? 페트로 오리엔티드 페이트리어티즘. 근데 까보면 욕 나오죠.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치지향 애국이에요, 이제는. 애국이 당당해진 거예요. 애국이 떳떳해진 거예요, 이제는. 이 애국이 떳떳해질 수 있다는 게 특히 선진국 서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서방은요, 한 번도 애국이 떳떳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애국이 떳떳한 적이 없어요. 아니, 18세기 후반기에 멀쩡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카먼웰스, 국가연합을,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을 그냥 프러시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셋이 그냥 갈라쳐서 해먹어버리잖아요. 19세기 말부터는 한 50년은 그냥 50년, 70년은 제국주의 열강 각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좌파 애들이 서방에서, 서방 자유세계에서 좌파 애들이 정부를 공격을 할 때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게 그게 그 죄책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계를 주물럭거려 왔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 과정에서 말 못할 흑역사들이 있다고요.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죄책감 공작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 공작을 하는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니 시스테믹 레이시즘 체계적 인종차별이니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마가렛 대처가 그랬잖아요. 영국 그 수상 그 위대한. 그러니까 죄책감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 내려가면 사회가 골병이 든다. Few societies remain unscathed when guilt is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나가면 골병 들지 않고 버텨낼 사회가 없다. 스케이딩이라는 게 깊게 상처가 나는 거거든요. unscathed.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걸 파고든 거라고요. 이제 그게 끝난 거예요. 2015년, 14년경에. 그러니까 브렉시트 팍 튀어나오는 거고 마가 트럼프가 팍 튀어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떳떳하게 애국할 수 있다 이거지. 그전에는 애국하면 깃발 들고 이라크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애국하면 깃발 들고 베트남 가야 되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애국할 수 있다. 그래서 석유지향 애국이 가치지향 애국으로 간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과학하게 표현하면. 자, 그래서 이런 멋있는 기술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상에는 뭐가 나타나는데 지상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안 나타나 있는 거는 물탱크가 안 보이죠. 물탱크 아마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이게 물을 붓고 물을 뽑아내고 하는 거라서. 이렇게 깔끔해요. 유전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지역으로 따지면 한 3, 40 제곱킬로미터에 하나. 뭐 그 다음에 또 한 3, 40 혹은 100 제곱킬로미터에 하나. 또 한 100 제곱킬로미터에 하나.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가스 나오고 거기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급변하는 뿌리 중에 하나가 이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긴다. 참 터무니없이 절망스럽고 터무니없이 짜증나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긴다. 왜냐? 이 급변이 바로 이런 기술 때문에 일어난 거고 이런 기술이 애국을 석유지향에서 가치지향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특히 서방 국가들, 선진국들 일어난 일이다. 이제 애국이 떳떳해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제가 세뇌 탈출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HTML5가 뭐냐면은 우리 HTML이라 그러면 이제 www의 그
그러니까 화면이 우리가 보면 화면이 막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 저쪽에서 오는 건 화면이 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무슨 글자로 쫙 와요. 글자로 그냥. 그러면 글자를 화면으로 만들어주고 또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제 휴대폰 안에 있는 브라우저가 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그러면 이 글자와 화면 사이의 그 문법 이렇게 글자를 표현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 문법을 HTML이라고 합니다. Hypertext Markup Language. 저게 이제 2006, 7년경에 HTML5가 되면서 뭐가 된 거냐면 저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전에는 동영상을 보려면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브라우저 바깥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그 동영상 파일을 살려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곰 플레이어 뭐 이런 걸로. 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걸로.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영상을 브라우저 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 보잖아요. 이제는. 브라우저 안에 동영상 재생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무슨 QR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QR에 대고 카메라를 딱 찍으면은 카메라가 얘가 QR인지 아닌지 딱 인식한 다음에 QR인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불러와 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QR에 담긴 그 링크 URL 그 사이트가 퍽 하고 브라우저가 열려버려요. 저런 게 다 HTML5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안에 전부 그 카메라나 PC의 그 전산 자원을 브라우저 안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 어떤 전산 자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건드리면 그게 브라우저를 또 끌고 나가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게 저런 기능이 있어요. 5G는 속도가 100배, 연결되는 단말의 수가 300배를 증가하는 그런 겁니다. 이러한 통신과 소통의 기본이 잡히면서 2007년에 지금 가운데 들어있는 핸드폰, 가운데 들어있는 스마트폰, 이 그림 보시면 가운데 거 보시면 아마 아련하실 거예요. 저게 2007년 최초의 아이폰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스마트폰, 저건 2009년 최초의 삼성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지금 저렇게 막 중국에서 이상한 일 벌어지고 미국에서 이상한 일 벌어지고 세계가 막 격변을 하고 이거는 가만히 보면 말세가 온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보면 개인 관점, 개인 소통이에요. 왜 빅미디어가 저렇게 난리를 부리고 왜 빅텍이 저렇게 난리를 부리겠어요? 자기들의 존재 기반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거든. 위협당하는 거거든. 왜? 사람들이 전부 자기 관점, 자기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지식 정보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실로 수렴합니다.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관점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진솔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뭐 약간 폭도스러워지고 날뛸 수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진실로 수렴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누구나 신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집트 고대 에집트 제국에서 처음 문자가 그게 신성 문자예요. 그러니까 신관이 쓰는 문자예요. 하이어로글리프. 하이어로글리프가 sacred writ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글쓰기. 마찬가지죠. 중국 3,500년 전에 상나라에 그때 갑골문. 그거는 점성술사, 신관이 그러니까 무당, 신관이 쓰는 거예요. 신관이 쓰는 글인 거예요. 그 글을 써서 거기에다가 갑골에다 글을 써요. 글을 써갖고 불에 넣어서 그 글이 쪼개지는 그 갑골이 쪼개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 한 분 한 분이 가진 파워, 저 같은 사람이 가진 파워, 이런 유튜버가 가진 파워는 그 신관 나부랭이들, 무당 나부랭이들, 그때 저기 뭐야, 저 일반 무당, 여기 지금 무당 저 평하는 거 아닙니다. 상나라 때 무당 얘기하는 겁니다. 상나라 때 그 피비린내 나는 무당 나부랭이들 그거 수만 명 모아놔도 지금 저희 한 명 한 명의 스마트폰 하나만도 못한 거예요. 그 에집트 고대 제국의 수천 년 동안 제국의 신관들 다시 다 살려내갖고 줄 세워놓으면 10만 명 될 거예요. 그 10만 명의 그 글쓰기보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 스마트폰이 더 파워풀한 거예요. 이제 온 지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셰일 혁명에 의해서 인류가 페트로 강박으로부터 해방돼서 이제 애국이 석유지향 애국이 아니라 가치지향 애국으로 변화한 거. 그 다음에 관점 및 소통 혁명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개인으로 변화한 것. 이 두 가지의 근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뭐 대선에서 져서 뭐 조갑재 선생이 뭐 선생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뭐 특바들은 뭐 반성하라고 웃긴 소리 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배고파요. 언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싸우기 시작했냐? 2016년부터 싸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공격 들어가서 차지하고서 승리했다가 한번 물렀다가 이제 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특이점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